뉴델리의 기사 제목이 굉장히 정확하죠. 이재명의 조기 레임덕 워닝벨 울렸다. 경고음이라는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보다 높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코어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을 재판적이시키고 탄핵시킬 수 있는 중요한 퍼즐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외신 같은 경우도 한국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주가 급등락에 따른 민심 악화를 지적하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일본 언론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남의 나라 정부의 섣불리 레임덕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저런 표현을 쓴 만큼 이재명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보안수사권 폐지, 여성들이 난리 났죠. 오죽하면은 여성의당에서 나섰겠어요, 최근에. 그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두 번째 보면은 코스피 레버리지, 요걸로 코스피가 박살이 났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들이 있는데도 반등을 이제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청년들, 특히 투자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통계가 있는데 청년들이 비투로 인해서 채무를 지는 비중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더욱더 도드라진다 이런 말씀드리고, 부정선거 이거는 국민 전체의 민심이 이제 악화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스타벅스와 쿠팡 수사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대립구도를 만들면서 환율 부분에서 미국이 도움을 안 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 안보의 압박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해보 목사님을 만난 것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안규백 이슈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안규백의 발언 중에 오택동 오록이 나의 좌우명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대출 규제, 갭 투자 금지, 종부세 강화, 양도세 강화 순서대로 올라가는데, 집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집을 가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상 다 때려잡겠다라는 그물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이제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1, 2주간에 나온 거는 장기 보유를 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 장특공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때려잡겠다. 그래서 장기 보유가 아니라 장기 거주한 사람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마저도 한도는 줄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말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런 신문 보면은 정치권 흔드는 2030 부동산 분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청약을 받아놓고 대기 중에 있고 대출을 받아놓은 것을 대기 중에 있는 청년들 2030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출도 못 끊어놓고 이제는 우대금리 대출 같은 경우도 상품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거는 노후 계획, 미래 계획, 내 자녀 계획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간단합니다. 지 나름대로 짱구를 굴려봤을 때 연임을 하지 않으면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말로 지옥도가 펼쳐진다는 것을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에 질린 이자가 연임을 위해서라면은 80% 정도의 어떤 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개딸들만으로는 안 된다. 엄청나게 위험천만한 도박들을 한 거예요. 이해운을 데려온다라든지, 김용남을 평택을에 꽂는다라든지, 보안사건 폐지를 물론 이제 국민 전체가 반대는 했지만은 좌파들은 원했고, 그런 것도 민기적거린다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도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하겠다, 핵추림 잠수함도 하겠다, 나토에 가가지고 방산 이렇게 하겠다,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는데 말이라도 던지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던지면은 중도 우파적인 사람들이 설레가지고 지한테 올까봐. 그런데 좌파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미운 거예요. 누적되다 보니까. 이재명은 문재인과는 다르게 굉장히 우리를 능멸하는 것 같다. 이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라. 그러니까 보안사건 폐지 회의할 때로 라이브에서 장관끼리 싸우잖아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노란봉투법이 지금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민노총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기업들이 좀 힘든다는 피드백이 많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최근에 고용노동부한테 너무 광범위한 해석을 하는 것 같다. 민노총이 좀 그만 날뛰게 좀 제어를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재명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안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거예요.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표정을 지었는데, 리얼미터 상에서 너무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지지율이 낮은 거는 심각하다 이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30%대로 이제 주저앉게 생겼다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합니다. 괄호하고 걱정하는 척이라고 할게요. 김어준의 경우에는 지지율 전에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은, 김민석이가 지금 TK랑 강원에서 이겨서 가까스로 정청래를 살짝 역전을 했죠. 그죠? 당대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김어준이 경기도와 수도권 호남을 뺀 나머지 지역은 30%밖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게임이다 이러면서 정청래가 꼭 질 일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율을 저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어쨌든 좌파 진영의 민심을 보면 살벌하죠. 댓글 보면은 내가 민주당 대통령에게 저주로 퍼붓기는 처음이다. 그죠? 이재명 지지율 더 빠져야 된다고. 그래야 중도 확장, 우파 확장을 통해서 연임하려는 이런 개수작을 이제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더 빠져도 정신 못 차릴 것이다. 대통령 뉴스 나오면 안 본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분석하기 위해서. 김민석은 정청래를 솎아내지 못하면 정권이 흔들린다고 표현했고요. 이재명이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표정 관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방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지방선거 전에 사실 이재명이가 가장 노력을 했던 이슈는 사실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를 때려
끌렸던 이유는 호남 민심 때문에 그런 거죠. 탱크대임. 호남은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민심보다도 호남 민심을 챙겼다라는 거 하는 것은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그때부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방선거는 무조건 이긴다고 깔고 갔던 것이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를 속아내지 못한다라면 정권 붕괴가 온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자기가 재판제기로 끌려갈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집중을 하다가 지방선거가 빠그러지고 부정선거가 터지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의 계획을 깨뜨리고 있는 가장 미운 사람이 바로 정청래겠죠. 그죠? 저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이기면 이재명의 정권 붕괴 훨씬 더 빨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가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재명이가 정청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지더라도 정청래는 이재명을 들이받을 것이고 이재명은 정청래를 수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정청래 때 제가 지금 2달간 조언을 하고 있는데 김현지 이슈를 꺼내는 것이 너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치자금법 실형? 저런 걸로 김인석과 이재명 못 무너뜨려요. 김현지 정도 나와야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현지 카드를 꺼내라.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꺼낼 카드가 없죠. 호남 반도체 뭐 전격전 이러면서 구마모토처럼 속도 내달라 이러는데 뭐 구라모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다급하게 호남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이재명을 우리가 더 두드려 패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락가락하면서 정책을 던졌다가 취소했다가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내부에서 지금 전혀 정책 디자인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고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도 안 나온다는 거고 임기응변식으로 꺼냈다가 두드려 맞으니까 취소하고 이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부동산, 증시, 반도체 이어서 ISA까지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부동산 지금 다주택자 세금 올리겠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주택도 다주택도로 보겠다.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보유를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과세를 좀 봐주겠다 얘기했던 것도 물려가지고 지금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만 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마저도 한도는 낮추겠다. 세제 개편안도 섣불리 꺼냈다가 두드려 맞고 지금 제거하겠다고 말 바꾸죠. 또 하나가 대표적인 ISA인데 이재명이가 지지율을 기대고 있는 것은 좌파 플러스 코스피거든요. 근데 최근에 레버리지 ETF가 흔든 코스피 때문에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많이 넘어가면 또 이재명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서학개미를 막고 그 다음에 동학개미로 만들기 위해서 ISA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 저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종합재산관리 계좌라는 겁니다. 기존의 ISA 계좌는 미국에 투자를 냈던 ETF가 됐던 펀드가 됐던 간에 투자의 종목과 종류에 가리지 않고 ISA 계좌라고 하는 곳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세제를 좀 봐주는 그런 계좌였어요. 기존까지 유지가 잘 됐었던 동학개미든 서학개미들 잘 존중해주는 그런 어떤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변동을 해가지고 세금 혜택 같은 경우에도 22%에서 9%로 낮추고 그죠?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0%로 해주겠다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동학개미에만 해당하는 사실상 서학개미들한테 미국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동학개미로 다 빠져라.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투자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5년마다 계속 내면은 누적 금액이 쌓이지 않아가지고 투자 금액이 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혜택을 봐줘서 5년마다 세금을 안 내고 세금 낼 금액과 내 투자 금액이 합쳐져서 자산이 불려질 수 있도록 혜택을 봐줬는데 이제는 5년마다 세금을 다 신고해라. 그러면 자금이 안 쌓이는 거예요. 자금이 안 쌓이면 투자 금액도 불려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정책들 모두가 다 왜 나온 거냐? 이재명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정책을 바꾸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욕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거하겠다. 또 말 바꾸죠. 이재명이가 정확하게 준비하자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하는데 뭘 짜증을 내고 있어? 네가 하라고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밑에 사람들이 화가 나거든요. 야, 네가 지지율 위해 가지고 뭐 레버리지 ETF도 띄우고 금융당국에서 이런 거 하라고 했으니까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점차 붕괴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이제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다시 한번 나서주는데 삼성리스가 안 그래도 지금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에미추가 지금 회수 감축을 해라. 삼성리스가 지금 안 그래도 회수 감축 잘하고 있다. 삼성리스는 삼성리스를 때리면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위험하거든요. 노란봉투법과 호남투자와 레버리지 ETF와 국민배당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부 발표들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코스피 시장이 불안정하고 변동성 볼라틸리티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장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사가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훨씬 더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여론은 왜 붕괴되고 있는가? 이 짤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하죠. 너희들은 귀족처럼 살고 우리들은 주거의 자유, 거주의 자유 다 없애버리고 버스에다가 몰아넣으려는 거는. 이래놓고 대책이 안 서니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때문에 부동산 공급이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왜 웃고 있냐면은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이재명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문재인보다 2배 빠릅니다. 통계들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을 낮췄지만 윤석열 정권 때에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거품을 다 꺼뜨려 놨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런 거를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파산 상태에 온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자기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상실했고 국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은 애초에 없었죠. 그나마 이때까지 신기루와 같은 코스피로 털막에 썼던 것 모두 망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와중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김상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춘추관장인데 언론 노출, 그다음에 언론에 어떤 공보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지 메시지를 관리해주는 총괄이 바로 춘추관장이에요. 저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죠. 근데 그 배경을 알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강남구에 5층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개조하여서 그 1층을 임대를 주고 있다. 근데 자기는 몰랐고 이전에 중축해놓은 것을 자기가 가져왔을 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것도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변명이라고 봅니다. 정권 초기에 보통 좌파 정권의 장관들이랑 고위 보좌관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이 꿀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주택을 팔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좀 나오죠, 그죠? 주택 처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자는 자기 집을 내려놓기보다도 춘추관장이라는 자리를 내려놨어요. 빨리 탈출하자는 겁니다. 지금 6월 달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이가 미국 갔다 온 바로 다음 날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정성호랑 비슷하죠, 그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거거든, 중간에 껴가지고. 저자도 지금 6월 달부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가 꼬라지를 보니까 이재명이가 오래 못 버틸 것 같다라는 결과로 보였다는 거죠,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이재명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 옆에 지켰던 사람이에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캠프에 합류를 했고 경기도청 언론특보 21대 22대 대선 캠프 다 함께 한 인물이 저렇게 이제 사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재명 호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안규백 모택동 이슈인데, 안규백이가 6.25 열흘 전에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라는 뜻의 처변 불경 이 자신의 좌우명을 언급을 했다. 탈영 이슈가 터져도 그 자리를 버티겠다라는 자기 각오입니까? 이 사자성어가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말이다. 마오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다. 왜 지금 바로 베이징으로 달려가지 그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택동은 전범입니다. 학살이라는 표현, 전범이라는 표현을 패전국이라 해서 히틀러한테 많이 가요. 맞아요. 히틀러한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좌익들의 미화 활동 때문에 공산 진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살로 부르지 않거나 전범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스탈린도 전범이에요. 모택동도 전범입니다. 각각 스탈린과 모택동 때문에 1학년씩 죽었잖아요, 거의. 모택동이 6.25 전쟁 일으켰고, 모택동이 서울을 함락시켰고, 모택동이 우리 국민들을 학살을 했고 국군 장병들 학살을 했고 미군을 학살을 했는데 그럼 모택동의 말이 좌우명이다? 제정신이면 저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규백이가 탈영 이슈로 터져 나왔지만 안규백의 60년 인생 가운데에 도대체 어떤 국가관이 자리 잡았고 저 사람의 인생을 지배해 왔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모택동의 어록을 좌우명이라고 얘기하는 우연이 아닙니다. 왜? 전쟁기념관에도 항미원조가 나왔으니까. 안규백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 가운데에 지금 태극기를 거꾸로 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1949년에 김일성이가 북한을 점령을 할 때에 포차땡 장면이 있는데 한창 소련으로부터 군사 지원 많이 받고 토지 개혁할 때 이때거든요. 저때 장면 보면은 태극기를 거꾸로 해놨죠, 그죠? 이재명은 6.25 기념사 때 북한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 안 꺼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5.18 탱크데이는 건드리는데 잊지 말자 625% 침투하자 더 깊게. 화장품 회사 저런 거는 안 건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갑제도 지금 모택동을 인용하는 거는 반역적인 표현이다. 안규백을 질타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데 뭐 이상한 소리하고 자빠졌어 지금. 이재명의 국가관 역사관 이미 다 드러났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갑제가 저런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재명호에서 탈출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얘네들 대답 못해요. 김영수 센터장이 안규백 탈영 이슈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살을 더해가면서 폭로하고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방송 나와서 말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안규백이 정말로 탈영을 하지 않은 거라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나는 국방부 장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적죄가 되는 것이 맞다. 안규백이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나는 고발하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범한 분입니다. 어제도 이 국방부 브리핑 때 정빈나라고 하는 저 여자한테 어떤 기자가 저 센터장을 고발할 계획이냐 국방부에서 물어보니까 고발할 계획이 없대요. 당연하죠. 고발하는 순간 바로 사실 조회를 하게 되거든요, 경찰이. 나경원을 고발하겠냐? 김현지와 이재명이 골프 쳤다. 해병이 죽은 날에. 그렇게 가짜뉴스 하면은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나경원은 고발하지 않겠다고 정빈나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재명은 왜 탈영 의혹이 99.99%인 안규백이를 데려갔을까입니다. 그죠? 이재명이 무엇을 의식하고 정권을 꾸렸는가? 중국이죠. 북한입니다.
필히 미중 패권의 충돌의 센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안보적 운명을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군을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과 안규백이는 나중에 어떤 죄로 심판받아야 되죠? 이적죄입니다. 부정선거 이건 내란입니다. 이재명이가 연임 시도하는 거 이건 내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서울구치소에 가보면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곁을 지키는 애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은 참 가슴이 찡해져요. 여전히 그 앞에는 윤어게인 차량이 있고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신다라는 현수막이 있고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최후는 어떨까요? 모두 추포를 터뜨린다고 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죽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